강세리가 전 남편 지성준의 등장 직후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추방됐다. 강세리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둠이 깔린 거실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 묵은 비밀을 끌고 온 듯 무거웠다. 강세리는 집으로 돌아온 순간 공기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몇 시간 만에 맞닥뜨린 이 순간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황기찬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강재인이 묵묵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세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성준입니다. 강세리의 남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거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황기찬의 눈이 커졌고 그의 손에 들린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세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다. 오직 강재인만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첫 장이 열린 순간이었다. 지성준은 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강세리, 당신은 미국에서 나와 결혼했지? 우리의 아들 지호를 낳고 어머니를 보러 간다고 한국으로 떠났어.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지. 당신은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됐어. 당신이 황기찬 씨와 결혼해 새로운 삶을 꾸렸다는 걸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세리에게 고정되었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지성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폭탄을 터뜨렸다. 황기찬 씨, 당신이 아내로 생각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강세리는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세리, 당신을 사기 및 불법 도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기찬 오빠, 제발. 나 좀 도와줘. 이건 다 오해야. 그녀는 황기찬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는 차갑게 그녀를 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재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몇 달 전 김도윤의 도움으로 세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도윤은 미국에 있는 지성준을 찾아냈고 그의 분노와 상실감을 이용해 세리의 비밀을 폭로하도록 설득했다. 제인은 지성준에게 거액을 건네며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고 이 모든 드라마를 완벽히 연출했다. 세리의 완벽한 삶은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황기찬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지성준을 향해 다급히 물었다. 잠깐만요. 지성준 씨의 세리가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성준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호입니다. 제 아들. 그동안 기찬 씨가 지호를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그 말은 황기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지호는 그가 몇 년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다. 매일 아침 밥을 챙겨주고 밤이면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아이가 그의 핏줄이 아니었다. 기찬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눈물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세리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절규했다. 아니야. 지호는 기찬 오빠 아들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텅 빈 메아리로 돌아왔다.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어두운 밤을 가르며 멀어져 갔다. 세리는 그날 밤 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거짓, 그리고 그녀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재인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호했다. 이제 시작이야, 세리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김도윤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만족했어? 제인은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다. 아니, 아직 멀었지. 한편 미국으로 끌려간 세리는 어두운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손은 수갑에 묶인 채 떨리고 있었다. 형사가 그녀 앞에 앉으며 물었다. 강세리, 이제 모든 걸 털어놔. 당신이 훔친 기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은 누구지? 세리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기묘하게 올라갔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무너지면 나보다 훨씬 큰 누군가가 무너질 거야. 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세리의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취조실의 조명은 차갑게 깜빡였다. 강세리의 눈동자는 공허했지만 그녀의 입꼬리에 걸린 미소는 마치 숨겨진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한 자신감을 뿜어냈다. 형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강세리, 그 더 큰 누군가가 누구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너만 더 깊이 빠질 거야.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응수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철컥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그 순간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 배지를 단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강세리, 이제 게임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내가 훔친 기밀의 행방을 알아냈어. 그리고 그 기밀을 넘긴 조직이 누군지도. 세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조직, 형사가 놀라 되물었다. FBI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탁자 위에 던졌다. 강세리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야. 그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다국적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을 도왔다. 그녀가 지성준의 회사에서 빼돌린 기밀은 단순한 기업 정보가 아니었어. 그건 군사기술과 관련된 데이터였지.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난 그냥 이용당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FBI 요원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용당했다고? 그럼 왜 내가 그 돈으로 한국에서 호화로운 삶을 시작했지? 지호를 데리고 도망친 것도 황기찬을 속인 것도 모두 내 계획이었어. 한편 한국의 병원 복도에서는 황기찬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지호의 방 앞에서 그는 멍하니 문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힌 건 세리가 그를 얼마나 깊이 속였는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재인이었다. 기찬 씨, 지금 병원이지. 제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금 당장 지호를 데리고 나와. 세리가 끌려간 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어. 기찬은 숨을 삼키며 물었다. 더 큰 일.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세리가 연루된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들이 지호를 노릴지도 몰라.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기찬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지호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지호는 잠에서 깨어나며 졸린 눈으로 물었다. 아빠, 어디가? 기찬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 지호야.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에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세리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단서 암호로 쓰인 메모를 해독한 결과물이 놓여 있었다. 메모에는 특정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제인, 이건 너무 위험해. 세리가 연루된 조직이 단순한 사기꾼 집단이 아니야. 이건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야.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갔어.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도윤, 세리가 내 동생을 망쳤어. 그녀가 내 가족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리고 지호. 그 아이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지호를 지키려는 결의가 타올랐다. 그들이 창고를 떠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제인과 도윤은 동시에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세리의 일기장에 자주 등장했던 이름 K였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제인, 내가 뭘 찾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그걸 손에 넣으면 너도 세리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야. 제인은 숨을 멈췄다. 도윤이 그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뿐이야. 세리가 숨긴 게 뭐지? 그리고 지호는 왜 노려지는 거야? K는 차갑게 웃었다. 지호. 그 아이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야. 그 아이의 몸에는 세리가 훔친 데이터의 마지막 조각이 숨겨져 있어. 그녀가 지호를 데리고 도망친 진짜 이유가 그거야. 제인의 눈이 커졌다. 데이터의 마지막 조각. K는 말을 이었다. 세리는 지호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숨겼어. 그 칩에는 그녀가 훔친 군사기술의 설계도가 들어있어. 그걸 손에 넣으려는 자들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어.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K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제인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도윤, 지호를 찾아야 해. 지금 당장. 한편 미국의 취조실에서는 세리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FBI 요원이 그녀 앞에 새로운 증거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한국으로 도망치기 전 조직의 리더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야. 여기서 너는 지호를 이용해 데이터를 숨기겠다고 했지? 이제 말해. 그 데이터는 어디 있나? 세리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지호를 지키려 했던 그녀의 선택이 결국 아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내가 지호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들이 지호를 노릴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여전히 저항의 불꽃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취조실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형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고 세리는 혼란 속에서 수갑을 풀 기회를 노렸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빛이 스쳐갔다. 한국에서는 기찬이 지호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제인의 경고를 떠올리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검은 SUV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차 안에는 K의 부하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지호를 향해 번뜩였다. 제인과 도윤은 창고를 벗어나 급히 차에 올라탔다. 제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황기찬이었다. 제인,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지호가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다. 제인은 이를 악물었다. 기찬 씨, 절대 멈추지 마. 내가 갈게요. 그녀는 도윤을 보며 말했다. 도윤, 준비해.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 밤은 점점 더 깊어졌다. 서울의 거리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호의 몸에 숨겨진 칩, 세리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연루된 조직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세리,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호는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세리가 말하지 않은 마지막 비밀, 그리고 지호를 둘러싼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